일단 국내 배터리 3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라는 겁니다. 더욱이 기반이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거죠.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앞으로 먼 이후에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가 대체되기 전까지는 지구상의 지금 배터리 기술력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번에 이제 3사가 얘기하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바로 그런 종류의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하면은 전기차 가격의 전체 40%를 차지할 정도로 고부가가치입니다. 워낙 이 고가라는 얘기죠. 근데 이 배터리 가격의 또 4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예요. 그러니까 양극재에는 NCM 배터리라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가 하이테크 쪽에 어디에 속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니켈의 함량을 급속도로 높여서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적인 요소가 좀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어떤 충격이나 압력을 받게 되면은 열이 생겨서 일종의 열폭주 현상이죠. 소방대원이 동원되더라도 불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전소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은 열적인 특성은 굉장히 나빠진다는 거. 근데 이제 이 하이니켈로 하면 할수록 에너지 밀도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피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훨씬 더 전기 에너지 충전이 많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두운 부분이 뭐냐? 그만큼 불안정해지면서 열적인 특성이 굉장히 좀 나빠집니다. 그런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알루미늄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보인 것 같은 데는 보통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넘버 2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90%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NCMA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을 섞는 이유는 니켈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서 부풀어 오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넣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망간의 비율을 5% 이하로 다운시켜서 니켈을 90%까지 올려주는 이런 작업이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 89%, 90%까지는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90% 니켈 함량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망간의 비율을 줄이면서 알루미늄을 넣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테크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리튬 인산철 쪽은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지죠. 대신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열적인 특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작년에 애플카에서 얘기한 것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 때 이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를 모노셀 형태의 인산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산철을 얘기한 이유 그 자체가 바로 불안정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좀 더 안정도 높은 인산철을 쓰겠다. 대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즉 바깥의 패키지 부분들 다 빼고 모노셀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 어두운 부분을 어느 정도 걱정을 하는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니켈 배터리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에너지 밀도가 즉 한번 충전시켜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작정 구현을 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불안정한 열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두운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밝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극대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충격이나 압력을 받아서 화재가 우연히 생길 수 있다는 이러한 우연성 있는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이니켈 배터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이 뭐가 무서워서 뭘 피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결국은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요. 또 열적인 특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력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주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각형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패키지 자체가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좀 강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니켈에 이 부풀어 올라서 화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넣어서 좀 더 억제제를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최소한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좀 낮추고 밝은 부분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이 배터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제 각각 서로 간의 짝짓기를 구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의 CATL이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군데가 서로의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사와 짝짓기를 하는 것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를 나눠 갖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GM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짝짓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포드가 SK 이노베이션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이번에 짓겠다 해서 기공식까지 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통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BMW하고 이 전기차를 만들 때 I 시리즈에 공급하는 배터리가 모두 다 삼성 SDI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나온 정보들 중에서 미국에다가 이 삼성 SDI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해석을 좀 분분히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짝짓기를 진행을 했는데, 삼성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림이 없다는 거죠. 미국 공장에다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과연 생산한 배터리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이 수요처가 없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BMW 공장에서 공급하는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한 삼성 SDI 공장에서 공급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애플이 2024년부터 애플카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하청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년에 애플이 애플카를 선언하면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모노셀 형태의 인산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산철, 리튬 인산철 쪽은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을 안 하고요. 주로 중국의 CATL이라든지 BYD 같은 넘버 1, 2, 3 여기에 속하는 회사들이 주로 리튬 인산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런 모노셀 형태의 주문을 CATL이나 BYD 쪽에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협약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수면에 지금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불안한 것이 열정인 특성에 대해서 자유스럽다. 이런 이제 논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코나 전기차가 화재가 생기면서 결국은 천문학적으로 모든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이런 어떤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애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자기네가 자율주행 개념을 넣어서 또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을 하는데, 차 자체가 화재가 생긴다는 얘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되고요.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좀 더 안정적인 인산철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또 인산철의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모노셀 형태를 주장을 했으니까 앞으로 CATL이나 BYD하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자기네가 설계한 모노셀 형태의 설계들을 주면서 이걸 인산철로 에너지 밀도를 어느 정도 높여서 공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주문량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충분히 가능성 높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전기차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제는 미국 공장을 지어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CATL이나 BYD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중 간의 경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양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공장을 지려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다가 중국 공장은 못 짓게 하겠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예 부품 자체를 여기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 자체를 아예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강화될수록 중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그림은 아무리 첨단 산업이라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확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 생산한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권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구용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사실 양산형으로 대량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고체 배터리는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설사 토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다른 사람보다 1, 2년 앞서서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요. 결국은 이 고민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까지는 시간도 좀 앞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전 세계 회사들마다 고민거리고 또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자기네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결국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게 에너지 밀도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높은 사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도 커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가 일단 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량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 사이에 성장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배터리에 대한 스타트업의 이 쫓아오는 속도도 워낙 커지고 있고 또 중국중도 워낙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과 같은 독점적인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먼저 상용화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3사는 이 올인을 다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10년 동안에 일단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밀어내기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